요즘 리플 관련 커뮤니티를 보면 꽤 파격적인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리플과 물밑에서 손을 잡고 있고, 나중에는 리플을 국가금융 시스템 안에 편입해서 어마어마한 국가 부채를 정리하려는 큰 그림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한마디로 미국이 리플을 전략 카드로 써서 빚 문제를 푼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처음 들으면 솔직히 영화 설정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소설이라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거 현실되면 판 뒤집힌다 라며 기대를 키웁니다. 오늘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최대한 쉽게 중학교 3학년 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리기보다는 구조와 숫자로 따져보자는 취지입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놓치면 안 될 긴급 정보 하나만 빠르게 말씀드리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리플 ETF 승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재의 ETF와 앞으로 나올 ETF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XRP ETF는 선물 ETF이고 우리가 기다리는 건 스팟 ETF입니다. 선물 ETF는 이미 거래되고 있고 약 2억 4천만 달러 규모가 들어왔지만 실제 XRP를 매수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선물 계약만 롤오버할 뿐입니다. 그래서 실제 XRP의 공급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선물 ETF는 기초자산을 실제로 보유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이 점이 바로 한계입니다. 이런 흐름을 제대로 읽으려면 큰 손들이 참고하는 지표가 있는데 바로 실현 유동성 지수입니다. 이 지표는 XRP가 언제 거래소에서 빠져나가고 공급 부족이 언제 발생할지 예고해줍니다. 이 지표가 강력한 신호를 보내면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지표를 영상 시청자들에게 공개할 예정인데요. 그 전에 잠깐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보다 더 빠르게 기회를 잡고 싶다면 10억 투자자들의 비법서가 필요합니다. 구독자 이벤트로 무료 전자책을 드리고 있으니 영상 하단 링크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년간의 데이터를 모아 만든 자료가 담겨 있습니다. 화면 하단의 더보기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리플 정보 또는 코인 탈출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먼저 많이 언급되는 에스크로 물량 이야기부터 보겠습니다. 리플은 전체 발행량 중 상당 부분을 에스크로에 묶어두었습니다. 에스크로라는 건 쉽게 말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자동으로 풀리도록 잠가둔 코인 창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군가 마음대로 꺼내 쓰는 구조가 아니라 미리 정해진 스케줄에 맞춰 조금씩 시장에 나오는 방식입니다. 일부에서는 이 물량을 정부가 확보하면 중앙화 논란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리플 회사가 많은 물량에 영향력을 가진다는 비판이 있는데 정부가 일정 비율을 가져가면 오히려 분산되는 효과가 생긴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에스크로가 단순 합의로 옮길 수 있는 현금 더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구조는 코드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조건을 바꾸거나 흐름을 멈추는 일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도 까다롭고 법적 절차도 복잡합니다. 정부랑 합의하면 바로 이동, 이런 식으로 단순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자주 나오는 주장은 정부가 가격을 다시 매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 근본위제 시절을 예로 들면서 정부가 금의 가치를 조정했던 것처럼 디지털 자산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시각입니다. 하지만 금과 리플은 구조가 다릅니다. 금은 오랜 기간 중앙 권력의 통제 아래에 있었지만 리플은 전 세계 거래소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정해지는 공개 네트워크 자산입니다. 정부가 특정 가격을 발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 참여자들이 그 가격을 인정하지 않으면 실제 거래 가격은 따로 형성됩니다. 결국 가격은 선언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사고 파는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리플 가치의 핵심은 정치적 메시지보다 실제 사용량과 채택 속도에 더 가깝습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부분은 국가 부채 문제입니다. 미국의 부채는 규모가 매우 큽니다. 이걸 디지털 자산으로 상쇄하려면 전제가 여러 가지 필요합니다. 우선 정부가 상당한 물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그 물량의 가치가 크게 올라야 합니다. 그런데 가격이 급등하면 전체 시가총액도 함께 커집니다. 이때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와 비교했을 때 설명 가능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가격만 높이면 해결이라는 구조가 아닙니다. 또 법적 정비도 필수입니다. 디지털 자산이 국가회계장부에 어떻게 기록되는지, 세금이나 국채 시스템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 명확해야 합니다. 아직은 이런 제도적 기반이 완전히 정리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전략적 디지털 자산 비축이라는 개념도 자주 언급됩니다. 미국이 전략 비축유를 보유하듯 디지털 자산도 국가 차원에서 모아둘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정부가 보유한 암호화폐는 대부분 범죄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물량입니다. 그런데 이 자산들은 여러 기관에 흩어져 관리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전략 자산으로 통합 운영하려면 법적 틀과 행정 시스템을 먼저 정비해야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보이지만 실행 단계에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가격 시나리오를 숫자로 계산해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정부 보유량이 적으면 목표 가격은 훨씬 높아져야 하고 보유량이 많으면 필요한 당한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전체 시가총액은 글로벌 자산 규모와 비교해 납득 가능한 범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리플이 수천 달러 수준으로 가려면
국제 결제, 자산 토큰화, 기관 담보 구조에서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단순한 기대감이나 커뮤니티 분위기만으로는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채권이나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서 발행하고 거래하는 실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 리플은 자산 자체라기보다 서로 다른 자산을 빠르게 연결해주는 유동성 통로 역할에 가깝습니다. 즉, 가치를 담는 그릇이라기보다는 가치를 이동시키는 연결선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온체인 자산 시장이 커진다고 해서 그 전체 규모가 그대로 리플 시가총액으로 흡수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핵심은 얼마나 자주 쓰이느냐, 얼마나 많은 거래를 중개하느냐입니다. 현실적으로 리플이 글로벌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규제가 명확해지고 은행권이 대규모로 채택하고 국제 결제 시스템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자산 토큰화 시장도 성장해야 하고 유통 물량 관리도 안정적이어야 하며 보안과 확장성 문제도 충분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런 요소들이 함께 맞물릴 때에야 극단적인 가격 전망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금융 시스템은 인플레이션 부담, 채권 시장 압박, 유동성 문제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존 구조의 비효율성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거래 자동화, 투명한 기록 관리, 빠른 자금 이동이라는 장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번에 국가 부채를 없애는 만능 열쇠는 아닙니다. 변화는 보통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정리해보면 미국 정부가 리플을 활용해 부채를 해결한다는 시나리오는 흥미로운 가설입니다.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지만 이미 확정된 계획처럼 받아들이기도 이릅니다. 리플의 미래 가치는 정치적 이벤트보다 실제 사용, 네트워크 확장, 제도권과의 연결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가격은 말 한마디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신뢰가 쌓이고 채택이 늘어날 때 형성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하나의 가능성으로 열어두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분명한 건 디지털 자산이 글로벌 금융 구조 안으로 점점 더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는 흐름입니다. 그 중심에 리플이 설지 아니면 다른 기술이 자리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미래는 추측이 아니라 실제 채택의 속도로 판가름 날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가 알다시피 암호화폐를 매우 좋아하고 이걸로 돈도 많이 벌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암호화폐 전략 비축을 위해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전략적으로 암호화폐를 모으고 비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벌고 있고 사실 가문 자체에서 대대로 코인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트럼프가 설립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회사입니다. 현재 그 회사에는 트럼프의 아들들이 각자 자리를 맡아 성과를 내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가족들, 특히 아들들이 암호화폐 및 토큰 사업으로 실제 수익이나 자산을 취득했다는 보도는 여러 군데에서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차남인 에릭 트럼프가 맡은 코인은 수익 코인인데 이 수익 코인을 담당하며 이 코인은 엄청난 상승을 경험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수익 코인은 많은 투자자들이 졸업 코인으로 꼽았죠. 이 코인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었던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수익 코인은 이미 지나간 거고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은 바로 트럼프의 막내 아들인 배런 트럼프입니다. 이 사람은 외모뿐만 아니라 뛰어난 두뇌와 큰 키를 자랑하는 인물로 현재 코인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배런 트럼프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그가 담당할 코인이 무엇일지 많은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만약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본격적으로 지원을 시작한다면 말도 안 되는 상승 랠리가 펼쳐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미국의 자금들이 이 코인으로 몰려들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기사가 나오고 난 후에 투자를 시작하면 당연히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 시장은 정보의 싸움이기도 하고 만만하지 않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물량을 최대한 선점하기 위해 늦기 전에 이 기회를 여러분과 공유하려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암호화폐 전략 비축, 그리고 트럼프 가문이 설립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회사의 지원을 받을 코인, 특히 배런 트럼프가 담당할 코인에 대한 관심은 무조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가족이 직접 나서서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폭등이 일어날 가능성은 이미 기정사실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께만 이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만 고정 댓글에 문자 보내기 링크나 설문 작성 링크에 배런 옷 탈출이라고 적어주시면 제가 바로 해당 코인의 이름과 목표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배런 코인에 투자하는 금액이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 정도만 투자해도 충분히 재미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코인 시장의 변동성에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지만 베런 코인은 정말로 유일무이한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손실을 보셨던 분들은 빠르게 준비해서 정말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